야, 숨 쉬어, 숨. 아이씨. 와, 깡패다. 뭐야, 이 넌 누구야?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이름이 장수현이라고. 독사를 죽이고 조직을 통째로 먹었답니다. 어떻게 내 돈을 누가 갚을래? 총 몇 명이야? 파스된 것만 26입니다. 자, 오늘 장채 무조건 잡아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밤을 새더라도 오늘 안에 꼭 잡아야 돼, 무조건. 조금이라도 말 새나가면 이들 다 도망간다니까. 각자 포션 정확하게 지켜야 돼. 오케이. 왔다. 도끼 꺼내라. 왜 같은 동포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다, 야, 이들아. 그 어딨냐? 누가 시켰니? 숨다섯 명 무슨 손 잡아? 잡으면 되지, 씨. 야, 준비해. 얘는 그 돈 갚기 전에 죽고 싶거든 못 죽는다. 알았어? 야, 장채가 어딨어? 장채가 어딨어?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영화 바로 범죄의 도시입니다.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었죠. 혹시 두 분은 보셨을까요? 이 변호사님? 저는 그 영화 안 봤습니다. 못 보셨군요.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네, 박 변호사님 어떠세요? 아니, 전 봤습니다. 아, 어떻게 보셨나요? 그 제목이 범죄도시잖아요. 예. 아까 보셨겠지만 그 범죄 행위를 일삼는 조폭들을 네. 시원한 액션으로 아. 소탕하는 영화인데 네. 재밌게 지금도 영화 보면서 또 빠져드네요. 아, 그쵸. 이게 요약본만 봐도 굉장히 예, 재밌다고 그렇습니다. 느껴지는데,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우리 출연하신 배우들 패러디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영화 범죄도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지난 2004년 조선족 왕건 입하, 그리고 2007년 연변 흑사파를 일망타진한 이 강력반의 괴물 형사들의 조폭 속탕 작전을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요. 참 조직 이름도 참 재밌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이 극 중에서 장첸 일당을 잡기 위해서 괴물 형사로 출연한 이 마동석 배우가 출연을 했죠. 마석도가 이끄는 강력반이 나서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뭐 제목부터 범죄도시잖아요. 범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저희는 이 장면 하나씩 뜯어서 어떤 범죄들이 일어났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범죄가 일어났는지 장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채무자를 납치 감금한 장첸 일당. 이 장첸 윤계상 배우가 연출을 했었죠. 자, 요 장면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장첸이 불법 대부업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납치하고 감금을 해서 돈을 좀 받아내는 그런 장면인데 한 조직의 조직원이 수천만 원의 돈을 장첸에게 빌리지만 갚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법정 이자율을 넘어선 고액의 이자 때문에 결국에는 억 단위의 돈을 갚아야 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납치 감금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법적으로 문제 있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네. 이제 사진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본 건데요. 어떤 행위가 이제 처벌되느냐, 범죄 행위냐라는 걸 판단을 할 때는 그걸 네. 처벌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우리 형법은 지금 감금죄라는 거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하고 있고요. 감금죄는 대표적으로 사실 그 베리에이션, 변형이 네. 되게 많은 범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단순 감금, 그래서 여기처럼 지금 가두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 네. 가두는 경우에는 단순 감금이고요. 가둬서 가혹한 행위를 합니다. 뭐 네. 때리거나 혹은 뭐 뭔가를 강요하거나 나쁜 짓을 시키거나 네. 가혹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감금죄가 됩니다. 그리고 감금 행위를 했을 때 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폭행을 하거나 그럴 때는 네. 특수감금이 되고요. 특수감금을 했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예. 특수감금 치상까지 아. 변화가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 영화 내용을 제가 좀 들어보니 네. 사람을 가둬서 때리고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한 다음에 네. 손을 잘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특수감금 치상까지 연결되어서 네. 가장 중한 죄인 특수감금 치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좀 다양하게 세분화시킬 수 있는 범죄네요. 맞습니다. 그중에서 좀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거고요. 근데 일단 이 장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돈을 다시 받아내는 어떻게 보면 대부업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대부업자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실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일정한 그 돈을 빌려주고 원금을 받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네. 대부업자로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네. 이런 법이 있어. 쉽게 약칭해서 대부업법이라고 하는데 네.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업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별로 그 해당 주소지에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등록을 하고 그거에 대해 뭐 어떤 일정한 사항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등록 사항을 위반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장첸 일당은 등록을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는 사람이 저런 행위를 하기는 쉽진 않죠. 왜냐하면 그렇겠죠. 예. 관할 관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얼마 일정한 기간 동안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법을 쉽게 지키는 사람이 저렇게 영화 속에 나오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특수감금치상이라든 이런 행위를 하기는 정말 어렵겠죠. 채무자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범죄 하나씩 짚어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에 3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지금 2억 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아까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율이었는데 네. 이것도 법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부업법에는 27.9%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뭐 시기가 지나면 바뀔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지금 3천만 원 빌려주고 2억 원 달라는 거는 그 이유를 현저히 초과한 거거든요. 그렇죠. 대부업법에서는 그렇게 높은 이유를 받지 말라는 것도 규정함과 동시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갚았을 때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법이 정하고 있는 이자율 네. 27.9%를 넘어가는 걸 갚았다라고 하면 이자는 전부 소멸된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장첸 일당은 그걸 다 계속 이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원금은 그대로인데 무슨 소리냐 이럴 건데 이자가 깎이고 그 이후에 갚았던 돈들은 다시 원금에서 상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금을 이미 다 이제 변제를 해버린 거면 네. 이미 빚이 없는 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그 이상 더 줬다. 네. 27.9%를 초과하는 돈을 이미 줘버렸다라고 말을 하면 그 경우에는 그거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예, 네. 그렇게까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희는 영화로 돌아와서 이제 다음 범죄 장면은 어떤 건지 또 짚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장면일까요? 이번에는 살인을 저지른 장첸 일당 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 이 단어만 들어도 일단은 범죄입니다. 근데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2억 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게 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조직을 접수하기 위해서 조직원들 앞에서 흉기를 사용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자체로 심각하죠. 네. 그 살인죄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형법에서 살인죄는 가장 무거운 범죄입니다. 네.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이런 살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형, 무기, 그렇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목을 살해했다고 해서 더 크게 처벌받고 일반인을 살해했다고 해서 더 처벌 이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면 처벌을 당연히 받는데 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중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살해 동기, 방법, 네. 그리고 살해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과 다 복합적으로 해서 가장 무거운 게 사형에 구형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 당연히 아주 강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장첸 일당이 이런 살인뿐 아니라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곳곳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뭐 상해를 입히고 폭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폭행이 거의 영화 매 장면마다 등장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폭행에 따른 처벌 수위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폭행이라는 범죄는 그 양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2년 이하의 징역으로도 할 수 있고 벌금으로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지금 폭행의 문제가 아니고 흉기, 뭐 도끼, 망치 이런 걸 주고 사람을 때리잖아요. 뭔가 손에 들고. 맞습니다. 그쵸? 그러는 거는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때리려는 목적보다는 상해를 입히려는 것이다. 네. 라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네. 볼 때는 특수상해가 성립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장면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장면을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기물을 파손한 장첸 일당입니다. 폭행이 있으니까 뭐 타인의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뭐 창문이나 뭐 집기를 부수기도 하고 그러겠죠. 이런 행동도 당연히 범죄일 텐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타인의 물건을 부수는 행위 자체가 예. 사실 쉽진 않죠. 네. 아무나 하는 행동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손괴죄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괴죄, 예. 타인의 물건을 쉽게 말씀드리면 부수는 행위.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의 가치를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는 행위. 네. 그러니까 물건을 부수거나 없애거나 예를 들면 자동차에 페인트를 다 칠해 놓거나
뭐 동전으로 다 긁거나 네. 이게 다 손괴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첸이 경찰과도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건 보면 뭐 공무집행 방해, 뭐 수사 방해, 뭐 이런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수사방해라는 뭐 제목은 없고요. 예. 공무집행방해가 정확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흉기를 이용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경찰까지 상해를 입혔으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까지 성립할 네. 수 있습니다. 아, 일단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하면 그 앞에 특수가 붙네요. 위험한 물건을 썼을 때. 위험한 물건을 썼을 예. 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범죄도시 안에서 볼 수 있었던 범죄들 저희가 하나씩 좀 파헤쳐 봤습니다. 만약 장첸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뭐 최고형을 받거나 최소 무기징역을 받게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요. 뭐 영화는 영화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아까 박 변호사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도 그냥 재밌게 참고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률로 재미있게 풀어보고 싶은 영화, 동화, 뭐 만화 등등 있으시면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들과 함께 재미있게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